어머, 저것 좀 봐. 저게 새댁이래. 세상에 저런 몸으로 어떻게 시집을 왔대? 그러게 말이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총각이 왜 하필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장터 한쪽 떡집 앞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수군댔어요. 시선이 향하는 곳엔 한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새댁 김미숙, 26살. 동그란 얼굴에 통통한 몸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뚱뚱했습니다. 100kg은 좋게 나가 보이는 몸집. 걸을 때마다 숨이 찼고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어유, 저러니까 우리 애들도 놀리지. 뚱보 아줌마 왔다고. 그러게. 우리 집 애가 그러는데 학교 앞 구멍가게 지나갈 때마다 애들이 손가락질한대. 떡을 고르던 아낙네들이 고개를 연신 흔들었습니다. 미숙은 그 시선을 느꼈어요. 귀에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괜찮아. 익숙해. 이제 익숙하다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미숙아. 앞서가던 시어머니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너 혼자 천천히 와. 나는 먼저 정육 좀 들릴 테니까. 네, 어머님. 미숙이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조용했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휙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미숙. 장터를 천천히 걸었어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지나갈 때마다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저기 철수 마누라 아니가? 맞아. 요새 동네 화제거리지 뭐. 철수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들이 그렇게 잘생겼는데. 미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어요. 시장 끝자락 채소 가게 앞. 미숙은 호박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녁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요. 그건 1,000원이에요. 네, 여기요. 돈을 건네는데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힐끗 쳐다보더니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호박이 호박을 골랐네. 저 사람이 철수 부인이래. 내가 아는 언니 조카 친구가 그러는데 철수가 완전 미남이거든. 근데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다니까 다들 깜짝 놀랐대. 에이, 설마 돈이라도 많나? 아니, 집도 가난하대.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이라고. 그럼 왜 결혼한 거야?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미숙은 호박을 담은 비닐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담벼락 옆에서 할머니 두 분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순자가 참 딱하지 뭐야.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니. 그러게 말이야. 처음 봤을 때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저렇게 뚱뚱한 여자는 생전 처음 봤어. 게다가 말도 없잖아. 맨날 고개만 숙이고 다니고. 답답해 죽겠어. 미숙은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할머니들은 미숙이 듣는지 말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철수 그 친구 참 착하고 효자던데 왜 하필 저런 여자를. 글쎄 말이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기와집. 마당엔 장독대가 있고 툇마루엔 고추가 널려 있었어요. 미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장봐 온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 계셨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남편 철수가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모습. 햇볕에 그을린 피부, 탄탄한 체격. 동네 사람들 말이 맞았어요. 철수는 정말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미숙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랑 왜 결혼했을까?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저녁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계란말이.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었어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순자가 상을 보더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표정이 굳었어요. 미숙아. 네, 어머님.
이 된장찌개,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 나 혈압 있는 거 알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철수가 옆에서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맛있는데요. 맛있기는 간이 세서 짠데. 짠 음식 건강에도 좋지 않어. 순자는 투덜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미숙은 자기 밥그릇만 바라보며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부엌 창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집에 있냐? 이웃집 아줌마였어요. 순자가 마루로 나가 대답했습니다.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새 며느리 어때? 적응은 잘하고. 뭐, 그럭저럭이지. 아이고, 속상하겠어. 아들이 그렇게 괜찮은데 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미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말도 마. 처음 봤을 때 기절할 뻔했어. 순자의 목소리였어요. 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래도 뭐 성격은 괜찮은 것 같던데? 말이 없어. 맨날 고개만 숙이고. 답답해 죽겠어. 아이고, 그래도 며느리 복은 있어야 할 텐데. 얼굴이 저 모양이면 최소한 일은 잘해야지. 일은 하는데. 솔직히 만족스럽진 않아. 눈치도 없고. 미숙은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방 안 철수와 미숙은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둘 사이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미숙 씨.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오늘 힘들었죠?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안해요. 동네 사람들이 미숙 씨한테 그러는 거. 저도 다 알아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내가 보기에도 속상한데. 철수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 그녀의 작은 손을 감쌌어요. 조금만 참아줘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할 거예요. 네. 미숙은 작게 대답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귓가에 맴도는 건 낮에 들었던 그 말들. 왜 하필 저런 여자를. 뚱보 아줌마. 아들이 불쌍해. 미숙은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기 전에 모든 걸 준비했어요. 밥, 국, 반찬. 정갈하게 차린 상. 어머님 진지 드세요. 순자는 상을 보고 앉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말했어요. 이 미역국. 맛이 좀 싱겁네. 죄송합니다. 어제는 짜게 하더니 오늘은 싱겁고.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철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맛있는데요. 간이 딱 좋은데. 넌 입맛이 둔해서 그래. 순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밥을 먹었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결혼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왜 철수가 미숙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미숙이 이 모든 걸 견디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철수야, 정신 차려라. 아직 늦지 않았어.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동네 이장이 철수를 붙잡고 말했어요. 이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야, 너 진짜 저 여자랑 결혼할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다. 철수는 밭에서 일하던 손을 멈추고 이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결혼합니다. 아니, 왜? 너 같은 애가 왜 하필 저런 여자를. 얼굴도 그렇고 몸도 저 모양인데. 이장의 말에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장님, 그만하세요. 야,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너 32살이잖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처자 만날 수 있어. 전 미숙 씨가 좋습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 동네 망신만 시키고. 철수가 삽을 땅에 꽂았습니다. 툭. 소리가 크게 났어요. 이장님, 제 인생입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에이, 이놈아.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장은 허탈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 순자도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수야, 내 어머니, 너 진짜 그 애랑 결혼할 거냐? 철수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왜? 얼굴도 그렇고 몸도 저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 알아요. 알면서 왜?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숙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다야? 결혼은 얼굴도 봐야지. 전 얼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순자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에휴, 내가 그렇게 고집이 센 줄 몰랐다. 어디서 저런 여자를 주워왔는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들이 저런 여자를 선택했는지. 사실 철수와 미숙이 처음 만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철수는 농사일 외에 도시에 나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공사 현장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미숙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물 한 잔만요. 네, 잠시만요. 미숙이 물을 가져왔어요. 그때 철수는 미숙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한 손. 일을 많이 한 흔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미숙은 작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웃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미소 짓는 얼굴이 아름답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뒤로 철수는 자주 그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커피를 마시러. 미숙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네, 3년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미숙은 늘 밝게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뭐라 해도 주방장이 소리를 질러도 그저 웃으며 일했어요. 어느 날 철수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미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없어요. 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친척도 없고요. 아, 혼자 살아요. 괜찮아요, 익숙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철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수도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셨죠. 그래서 알았어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날 이후 철수는 미숙을 더 자주 만났습니다. 퇴근 후 같이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미숙 씨, 고향은 어디예요? 저도 시골이에요. 근데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전 강해요. 미숙은 웃었지만 철수는 알았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어느 날 밤 철수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미숙 씨,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미숙은 깜짝 놀라 철수를 봤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왜요? 전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 미숙 씨는 곱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 누구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따뜻함 있는 미숙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둘만 생각하면 돼요. 철수 씨, 후회 안 하시겠어요? 철수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안 해요. 그렇게 둘은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은 거의 없었어요. 철수 쪽 친척 몇 명과 동네 사람 몇 명. 미숙 쪽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여자 친척도 없대. 완전 혼자네.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뚱뚱하면. 철수가 정말 불쌍해. 평생 고생하겠어.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예식장을 채웠습니다. 미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드레스가 몸에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철수는 미숙의 손을 잡고 단 위로 올라갔어요.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신랑 박철수 씨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신부 김미숙 씨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받들겠습니까? 네. 미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어요. 예식이 끝나고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철수야, 진짜 후회 안 할 거지? 어머니 순자가 물었어요. 네, 어머니. 후회 안 해요. 에휴.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순자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철수와 미숙은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 네. 오늘 힘들었죠?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다 들렸을 텐데. 들었죠? 근데 괜찮아요. 미안해요. 철수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켜줄게요.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다 막아줄게요. 미숙은 철수를 봤어요.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철수 씨. 고맙긴요. 우리는 이제 부부잖아요. 미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열심히 집안일을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숙아, 이 김치 너무 맵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덜 맵게 할게요. 저번에는 싱겁다고 했더니 이번엔 또 맵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전 맛있는데요. 넌 맨날 뭐가 그리 맛있대니? 순자는 짜증을 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후 설거지를 하는데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미숙아. 네, 어머님. 너 살 좀 빼면 안 되겠니?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리잖아. 나도 얼굴 들고 다니기 민망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좀 빼봐. 응?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미숙은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물었어요. 미숙 씨, 오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거짓말. 다 들렸어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 살 빼는 건 안 해도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네. 신경 쓰지 마요. 알았죠? 네, 고마워요. 철수는 미숙을 꼭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어요. 마당을 돌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숨이 차고 땀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순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뭔가 생각하는 듯 했어요. 일주일 후 동네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 미숙이 아니가?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어요. 운동한대? 살 빼려고. 그래봤자 뭐 달라지겠어? 저 정도 살은 평생 가는 거지. 그러게. 철수가 불쌍해. 미숙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미숙이 다가가자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물 좀 갖다 줄래요? 네. 미숙이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철수는 벌컥벌컥 마시고는 미숙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미숙 씨. 네. 요새 운동한다면서요? 네. 어머님이 살 빼라고 하셔서. 철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리하지 마요.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나도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살도 빼고 좋아요. 왜? 지금도 좋은데. 미숙은 철수를 봤어요.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철수 씨.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건데.
철수는 미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미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철수는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고요. 미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앉아 있는데 철수가 들어왔어요. 미숙 씨. 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힘든 일은 없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철수는 미숙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네. 참지만 말고요. 알았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큰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우리 뭐든 다 이야기해요. 알았죠? 네. 그날 밤 철수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미숙은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자신도 잘 몰랐어요.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혼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그 아픔의 깊이를 아직 아무도 몰랐다. 미숙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반 아이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야, 김미숙 좀 봐. 완전 돼지 아니야? 맞아. 급식 먹을 때 보면 진짜 많이 먹더라. 더러워. 같이 놀기 싫어. 미숙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이들은 미숙을 피했거든요. 얘 옆에 앉지 마. 자리 차지해. 그러게. 완전 크잖아. 미숙은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로 갔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팠으니까. 집에 돌아가면 더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술을 드셨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미숙아, 엄마 약 좀 갖다 줄래? 네, 엄마. 미숙은 어린 손으로 어머니를 돌봤어요. 약을 챙겨드리고 밥을 지어드리고 빨래를 했습니다. 미숙아, 미안하다. 엄마가 이래서. 괜찮아요, 엄마. 전 괜찮아요.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무서웠어요. 언젠가 엄마가 떠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미숙이 12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엄마. 영안실에서 미숙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 몇 명과 동네 사람 몇 명뿐. 저애. 앞으로 어쩌려고. 아버지가 술만 먹는데 제대로 키우겠어? 불쌍하긴 한데. 저렇게 뚱뚱하면 시집도 못 갈 텐데. 사람들은 미숙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미숙은 그 말들을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집은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취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밥은 했냐? 네, 아버지. 지금 차려드릴게요. 빨리 안 해. 미숙은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2년 뒤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14살 미숙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어요. 미숙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데려갈 수는 없어. 애가 넷이나 되는데. 우리 집도 형편이 안 돼. 미안하다. 보육원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결국 미숙은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야, 뚱보. 저리 비켜. 넌 운동도 못하잖아. 팀 망치지 마. 밥만 축내고. 아이들은 미숙을 괴롭혔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미숙은 그저 견뎠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건 18살 때였어요. 이제 성인이니까 나가야 해. 네, 알겠습니다. 미숙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첫 일자리는 식당이었습니다. 내가 미숙이구나. 일 열심히 해. 네, 사장님. 식당 일은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열심히 했어요.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미숙아, 미안한데 너 그만둬야겠어. 네? 왜요, 사장님? 손님들이 너 보고 기분 나쁘대. 뚱뚱하다고. 네? 미안하다.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반복되었어요. 청소 일을 하다가도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항상 같은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미안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한대. 손님들 반응이 안 좋아서. 너 말고 다른 사람 뽑을게. 미숙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25살 되던 해 미숙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좁은 방. 창문도 없는 방. 미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 얼굴을 봤어요. 통통한 볼, 이중턱, 큰 몸집.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르 흘렀어요.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해. 아무도.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다음 날 미숙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 그렇게 찾아간 곳이 건설 현장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일 경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장님은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미숙은 긴장했습니다. 또 거절당할까봐. 좋아. 일단 해보자. 네? 정말요? 대신 열심히 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미숙은 그날부터 그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고 설거지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수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날 철수는 작업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여기요, 김치찌개 하나요. 네, 잠시만요. 미숙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철수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냥 평범한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자주 왔어요. 매일같이. 또 오셨네요. 네,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미숙이 물을 쏟았습니다. 손님 옷에.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손님이 바로 철수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다니까요. 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내지 않았어요. 미숙은 그게 신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를 냈거든요. 그날 이후 철수는 미숙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네, 그러네요. 일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미숙에겐 특별했습니다.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철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퇴근하고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커피라도 한잔 할까 해서요.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저요? 네. 왜? 저한테요? 철수는 웃었습니다.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미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미숙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저도 시골이에요. 근데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가족은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없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혼자 살아요. 철수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익숙하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철수를 봤습니다. 철수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동정이 아니라 진짜 안타까워하는 눈빛. 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생겨서요. 뚱뚱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들 그래요. 보기 싫다고. 같이 있기 싫다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살을 빼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철수는 조용히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네. 상관없어요. 네. 미숙 씨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난 미숙 씨가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좋아요. 미숙은 철수를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요? 네. 미숙 씨는 착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잖아요. 하지만 난 미숙 씨가 좋아요. 그날 밤 미숙은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 뒤로 둘은 자주 만났어요.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물었어요. 미숙 씨, 꿈이 뭐예요? 꿈이요? 네.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갖고 싶어요. 가족? 네. 따뜻한 가족.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 철수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나랑 가족이 될래요? 미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랑요? 네. 미숙 씨랑 가족이 되고 싶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절대 안 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어요. 결혼 후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무시.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걸.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철수가 옆에 있으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식 날 미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드레스가 몸에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미숙 씨, 너무 예뻐요. 철수가 말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세상에서 내 신부가 제일 예뻐요. 미숙은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 자기가 철수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결혼 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게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참았어요. 철수를 사랑했으니까. 이 가족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저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울었어요. 철수 몰래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웃었습니다. 이게 미숙의 삶이었어요. 상처받고 견디고 또 일어서는. 그리고 그 선택은 이 집안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미숙이 가져온 진짜 복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5시 반이 되면 시어머니 순자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응. 새숨을 떠났습니다. 그래. 순자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미숙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할 일을 했습니다. 새수물을 떠드리고 수건을 준비하고 아침상을 차렸어요. 진지 드세요. 그래. 순자는 밥상을 보고 앉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간이 괜찮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미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칭찬이라기엔 너무 짧았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미수가, 네, 어머님. 장독대 뚜껑 좀 열어봐. 김장김치 상태 확인 좀 해야겠어. 네, 지금 갈게요. 미숙은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뚜껑을 열었어요. 무거웠지만 혼자서 해냈습니다. 어머님, 김치 상태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가져와봐. 미숙이 김치를 담아 가져갔습니다. 순자가 맛을 봤어요. 괜찮네. 잘 익었어. 다행이에요. 순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아 빨래를 널었어요. 무거운 이불, 큰 옷가지들.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며느리 일은 하네. 담 너머에서 이웃집 아줌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얼굴이 저 모양인데 뭐. 그러게. 순자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미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래를 계속 널었어요. 점심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하지만 미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밭에서 다쳤습니다. 아야, 어보 괜찮아요? 미숙이 달려갔어요. 철수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어서 들어가요. 미숙은 철수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약을 꺼내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아프죠?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이 찡그려져 있잖아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순자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아들을 챙기는구나.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잔치가 있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칠순 잔치를 한다고 해서 순자도 갔습니다. 순자야 왔어? 응. 며느리는 안 데려왔어? 집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 일은 잘해?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럭저럭. 사실은 잘했어요. 순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빈틈없이 하고 시어머니 눈치도 보고 불평도 안 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그게 문제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순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미숙이 달려왔어요.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지러워.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미숙은 순자를 방까지 부축해서 모셨어요. 이불을 펴고 베개를 고이고 물을 떠왔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고마워. 순자는 물을 마셨습니다. 어지러움이 조금 가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미숙은 순자 옆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누워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진짜 걱정하는구나.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철수가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걱정 마. 미숙 씨 고마워요. 어머니 돌봐줘서요. 당연한 거예요.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소화 잘 되는 흰죽. 어머님 드세요. 고마워. 순자는 죽을 먹었어요. 간이 딱 맞았습니다. 이해가. 요리는 잘하네. 며칠 뒤 순자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 미숙은 순자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약 시간 챙기고 밥 챙기고 물 갖다 드리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얼굴은 저래도 마음씨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이 장을 보러 나가려는데 순자가 불렀어요. 미숙아. 네, 어머님? 오늘 뭐 사올 거야? 나물이랑 고등어 사려고요. 저녁에 고등어 구이 해드릴까 해서요. 고등어 구이? 네. 철수 씨가 좋아한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서 싱싱한 걸로 사와. 네, 어머님. 미숙이 나간 뒤 순자는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봤어요. 뚱뚱한 몸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예전 같으면 한숨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그래. 미숙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물건을 정리했어요. 그때 순자가 봤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밴드가 붙어 있는 걸. 미숙아, 손 다쳤어? 아, 괜찮아요. 장 보다가 살짝. 보여봐. 정말 괜찮아요. 보여보라니까. 미숙은 손을 내밀었어요. 순자가 보니 꽤 깊게 베인 상처였습니다. 이게 괜찮은 거야? 약 발랐어? 네, 발랐어요. 조심해야지. 손 다치면 일 어떻게 해?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걱정해 주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조심할게요, 어머님. 순자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데 다치면 안 되지. 미숙은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미숙이 고등어 구이를 하고 있는데 순자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미숙아. 네, 어머님? 고등어 구이 맛있게 해봐라. 철수가 고등어 구이며 밥을 2그릇도 먹더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물도 맛있게 무치고. 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미숙은 눈이 커졌어요. 네.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그냥 같이 하자.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처음으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간 좀 봐주시겠어요? 그래. 순자가 나물을 맛봤어요. 괜찮은데? 맛있어. 정말요? 응. 철수가 좋아하겠다. 미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철수가 고등어 구이를 먹으며 감탄했어요. 와, 오늘 고등어 구이 진짜 맛있는데? 다행이다. 어머니도 드셔보세요. 순자도 먹었습니다. 응, 맛있네. 미숙은 행복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칭찬해 주셨으니까.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얼굴만 보고 판단했나.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순자는 실망했었습니다. 뚱뚱하고 말도 없고 볼품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석 달을 같이 살아보니 달랐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자기가 아플 때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이 애가 진짜 착한 애구나. 순자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미숙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순자가 나왔습니다. 미숙아. 네,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 네, 그러네요. 빨래 같이 넣을까?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양이 많잖아. 그날부터 순자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미숙아, 이 반찬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어. 아, 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김치는 이 정도로 썰어야 해. 알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고 같이 장독대를 정리하고 같이 빨래를 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봤어요. 순자가 며느리랑 같이 일하네. 어머, 바람이라도 불어온 거 아니야? 전에는 그렇게 차갑게 대하더니. 하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좋은 애였어요. 얼굴은 그래도 마음씨는 진짜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미숙아, 이리 와서 앉아봐. 네, 어머님. 미숙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숙아. 네? 내가. 미안하다. 미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 얼굴만 보고 판단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는 정말 착한 애야. 일도 열심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어머님, 내가 아플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돌봐줬잖아. 순자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진짜 고마워. 미숙은 눈물이 났어요. 주르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집 복덩이야. 네? 정말이야. 내가 온 뒤로 집안이 달라졌어. 따뜻해졌어.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순자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순자도 며느리를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철수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다음 날 순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괜찮은 애야. 어머, 순자 내가? 응. 일도 잘하고 착하고. 내가 봤는데 진짜 좋은 애야. 세상에. 순자가 며느리 칭찬하는 거 처음 봤다. 순자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얼굴이 전부가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 며느리는 마음이 금이야, 금. 동네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미숙을 불렀어요. 미숙아. 네, 어머님? 이리 와봐. 미숙이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미숙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진짜 가족처럼. 네, 어머님. 미숙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불러 세웠다. 미숙아, 내일 나랑 시장 갈래? 그 말 속에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 봄이 왔습니다. 미숙이 시집 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미숙아,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순자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럼 된장찌개 끓여줘. 내가 끓인 게 제일 맛있어.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서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소식이 왔어요. 다음 주에 마을 잔치 있는데 다들 모이래. 철수가 전했습니다. 잔치요? 응. 마을 기념일이래. 다들 음식 가져와서 나눠 먹는다고. 순자가 말했어요. 우리도 뭐 준비해서 가자. 미숙아, 내가 잘하는 거 만들어봐. 제가요? 그럼. 내 요리 솜씨 보여줘야지. 미숙은 조금 두려웠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하지만 시어머니가 격려해 주셨으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잔치 당일. 미숙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잡채, 김밥, 떡볶이. 새벽부터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될까요? 충분해. 정말 잘 만들었다. 순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마을 회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자가 며느리 데리고 왔네. 요새 사이 좋아졌다던데. 그래도 저 며느리. 여전히 뚱뚱하네. 미숙은 그 말을 듣고 움찔했어요. 하지만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가자. 네, 어머님. 음식을 펼쳐놓자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어머,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만들었어. 순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와, 맛있어 보이는데? 한 아주머니가 잡채를 먹어봤어요. 세상에.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요? 응. 간도 딱 좋고 야채도 신선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김밥도 맛있네. 떡볶이 진짜 맛있다. 어디서 배웠어요? 미숙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리 정말 잘하지. 집에서도 맨날 맛있는 거 해줘.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순자가 며느리를 칭찬하다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마을 잔치날이고 또 우리가 서로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 누구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감사 인사라도 좋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어? 순자 씨? 순자는 앞으로 나갔어요. 미숙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미숙아, 이리 와봐. 네? 이리 와. 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순자 옆에 섰어요. 순자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년 전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솔직히 저는 실망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몸도 뚱뚱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순자는 미숙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순자 씨,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아플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이 아이였어요. 밤새 옆에서 지켜줬어요. 미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얼굴이 뭐가 중요해요? 몸매가 뭐가 중요합니까? 순자는 마을 사람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사람들은 숙연해졌어요. 이 아이는 마음이 금이에요. 진짜 금이라고요. 순자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어머님, 처음에 너무 차갑게 대했지. 너 많이 힘들었지?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았어요. 거짓말. 엄마가 다 알아. 너 혼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순자도 울었어요. 미안하다, 미숙아. 진짜 미안해.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마을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모두.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어요. 이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훌륭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다른 아주머니도 말했어요. 미숙 씨, 우리도 미안해요. 우리도 당신을 잘못 봤어요. 맞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 다가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요. 요리 정말 맛있었어요.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줘요. 미숙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순자, 너 복 많다.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늘이 내려준 거지 뭐.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야. 넝쿨째? 응. 아들이 며느리 데려올 때 난 화만 났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 진짜 복이었어. 넝쿨째 굴러온 복.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미숙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이 마루에 앉아 저녁 바람을 쐬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어머님. 미숙이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미숙아. 네. 앞으로도 우리 잘 지내자. 진짜 가족처럼. 네, 어머님. 철수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여보. 사랑해요. 뭐야,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우리 가족 정말 좋아서요. 순자도 웃었어요. 그래. 우리 가족. 정말 좋다. 그날 밤 미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칭찬해 주셨다. 나를 딸처럼 대해 주셨다. 평생 가족이 없었던 내가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다.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어요. 고마워요, 여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님. 나를 받아들여 주셔서. 미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딸이 이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또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미숙아.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너 도와주려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 모녀잖아. 모녀. 그 말에 미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 햇살.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복은 외모 때문에 무시받고 상처받았던 모든 시간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미숙 씨,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나중에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차 한잔해요. 미숙은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인사를 받았어요. 순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괜찮지? 그럼요.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우리 집에 진짜 복 들어왔어요. 순자는 어디서든 며느리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미숙은 행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날씬하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미숙은 뚱뚱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아름다웠어요. 묵묵히 일하고 불평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미숙은 진짜 복덩이였어요.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 순자는 처음엔 며느리를 거부했지만 결국엔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복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미숙과 순자 그리고 철수. 이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미숙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속은 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소중히 대해 주세요. 그게 바로 진짜 복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미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이 가족의 행복은 계속될 겁니다. 따뜻한 봄 햇살처럼 영원히.